네, 시청자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를 골라서 전문가들과 함께 파헤쳐보는 이슈 온 시간입니다. 수많은 네티즌의 호소하는 이른바 온라인 수배가 최근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피해자들이 용의자 사진을 직접 이 소셜 미디어에 올려서 수배에 나서는 것인데요. 오늘 이슈 온 첫 번째 이슈로 이 문제 다뤄보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전지현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온라인 수배라는 게 뭔지부터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무슨 사건이 나거나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 네.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 전에 본인들의 블랙박스 영상에 찍힌 거라든지 아니면 CCTV에 찍힌 자료가 있다고 하면 그 자료들을 영상을 온라인에 올려서 네. 그걸 보고 제보를 받거나 아니면 가해 차량으로 지목되거나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집에 일정 부분 사람들이 가서 자기 의사 표현을 하도록 만드는, 즉 수사를 좀 더 열심히 하도록 추동하는 역할도 하고요. 네. 또 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응징하는 그런 모습을 추동해내는 그런 활동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실제 온라인 수배로 범인이 잡히거나요, 밝혀지거나 검거된 사례가 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지난 16일 날 창원시 2차선 도로에서 한 승용차가 8살 아이를 치고 달아난 적이 있어요. 네. 얼마나 2차선 도로에서 빠르게 달렸으면 아이가 이렇게 공중으로 붕 떴다가 충돌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 아이가 이제 뇌압 상승이랑 두개골 골절로 인해서 수술을 받은 적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아이의 아버지가 경찰 수사가 더디는 거에 대해서 마음이 안타까우셨나 봐요. 네. 이게 나중에 본 그 사진 속에 외국인 근로자라는 것과 차량 번호도 당시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게 무보험 차량이었고 대포 차량이라는 점을 이렇게 특정을 해가지고는 이 사람 좀 찾아주세요 하고 네. 온라인 게시판에 올려서 결국 범인이 검거된 적이 있었는데, 이미 이 사람이 본국으로 출국을 한 다음이었어요. 그래서 아직 송화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그런 사례가 있고, 네. 또 하나는 지난 7월에 창원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 20대 여성이 오토바이를 향해서 경적을 울렸다가 네. 폭행을 당한 적이 있어요. 네. 이때 순찰차가 출동을 했는데도 가해자를 놓쳤고, 이 여성은 안타까운 마음에 자신의 블랙박스, 차량에 비치된 블랙박스에 이게 현출이 된 예. 가해자의 모습을 이렇게 온라인 게시판에 올려가지고는 결국 범인을 검거한 사례 등이 있습니다. 예, 두 개 다 창원이었는데 하나는 앞에 거는 창원시 진해구고요, 하나는 창원시 마산 회원구의 사건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온라인 수배로 직접 사과를 받아낸 사례도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잘 아실 텐데요. 지난번 이제 한일 문제, 경제 제재 문제 때문에 예. 일본에 대한 이제 반감들이 좀 많아졌지 않습니까? 그때 일어난 사건 중에 하나가 진천에서 예. 본인도 이제 남성분인데 본인도 외제차를 타고 다녀요. 신모 씨인데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데 주차장 입구에 차를 세워놓고 비켜주지 않아서 뒤에 이제 일본 제품 차를 타고 오신 분이 경적을 울렸어요. 비켜달라고 입구에. 그래서 지금 사진 나오고 있죠. 영상 예. 나오고 있죠. 그랬더니 그 차로 와서 우리 말로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쌍욕을 네. 하게 됩니다. 그런데 네. 그 차에는 어린아이 2명이 또 타고 있었어요. 여성 운전자가 예. 운전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 사진, 이 영상이 올라오게 됐고요. 이 예. 영상이. 그리고 온라인에 올라오니까 네티즌들이 이 차를 찾아냈습니다. 저 운전자, 남성이 운전하는 운전자를 찾아냈고, 그 차를 찾아내자마자 사람들이 가서 포스트잇을 붙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과하세요, 사과하세요 이렇게 포스트잇을 붙이고, 이 사람의 신상이 공개가 되면서 이분이 직접 그 여성분에게 지금 나오는 것처럼 저렇게 붙였고요. 그리고 이제 신상이 공개되니까 이분이 직접 여성분에게 인터넷에 글을 올려서 죄송하고 미안하다 사과를 한 적이 있었고요. 네. 또 하나 사건이 맥도날드 가게에서 드라이브 스루라 그래서 차를 타고 가면 주문하는 그런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주문하는 과정에 뒤에 차가 블랙박스에 찍혔어요. 뒤에 차에 블랙박스에 찍혔는데 주문하고 받았는데 그 제품을 점원에게 던지는 장면이 찍혔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제품이 잘못 나온 것이 화가 나서 던졌다고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일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건 잘못됐다, 이런 네티즌들의 항의가 있었고, 본인이 직접 죄송하다, 미안하다라고 점원과 점주에게 사과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들이 직접 용의자 수배에 나서는 이런 현상, 사회학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하는 것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인력이 제한되다 보니까 모든 수사를 빠르게 진행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강력 수사하다 보면 이런 이제 어찌 보면 조금 가벼운 수사라고 볼 수도 있는 이런 부분에 조금 더 뒤로 처지는 부분이 있고, 또 제대로 수사를 안 해서 불만들을 나타내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인터넷상에 올리게 되면 많은 인터넷에 관련된 사람들이 자기들이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아니면 관계 있는 사람들의 정보를 올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실제 범행을 저지르거나 아니면 나쁜 짓을 했던 사람들의 신상이 밝혀지기 시작을 합니다. 예.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사회학적으로 봐서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해코지를 하거나 나쁜 짓을 했을 때 이런 피해를 당할 수도 있겠다는 어떤 경각심을 울려줄 수 있다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인터넷에 있는 공간에서 모든 이런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기 위한 어떤 노력들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 중에요. 그 경찰 수사가 제대로 진척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직접 몸소 나섰다. 근데 그 진척되지 않는다는 거는 어디까지나 피해자의 어떤 주관적인 심정일 수가 있거든요. 네. 경찰은 여러 사건을 다루고 나한테는 그게 전부인 거는 맞는데 네. 경찰이 어떤 뭐 공개라든지 그런 거를 신중히 하는 이유는 공개를 해버리면은 오히려 범인이 더 숨어버리는 현상이 일어날 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급한 마음에서 이거를 먼저 공개하는 거는 좀 이렇게 신중해야 될 것 같은데 또 이런 마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이게 인지를 하고 있을 거예요. 다만 저 사람은 가해한 게 맞거든요. 내가 예. 볼 때는 그렇게 하면 공익이기 때문에 과연 내가 이런 걸로 처벌받을까? 또 그런 기대 심리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거는 어떤 긍정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어요. 뭐 최근에 스마트폰도 많이 이렇게 보급이 되고 네. 그래서 하지만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